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수업할 내용은 비누화 반응이고요. 실험 목적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비누를 만들어 보고 이들의 합성에 이용되는 비누화 반응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오늘 실험 목적은 결국은 비누를 합성하는 게 오늘 실험의 목적이고, 실험하기 위해 비누를 합성하기 위한 그 비누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사실 실제 내용이겠죠. 수업 내용이겠죠. 비누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비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비누의 분자는 계면활성제로 한 분자 내에 친수성과 친유성 또는 소수성이라고 설명을 하죠. 친유성인 부분을 모두 갖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 비누도 계면활성제의 한 부분이죠. 수용액상에서 친수성 부분은 분자의 외곽, 친유성 또는 소수성 부분은 중심에 위치하는 마이셀을 형성을 해서 오염물질을 녹여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비누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긴 탄화수소 사슬을 갖는 카르복실산과 소듐 혹은 포타슘을 이루는 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첫 번째 실험이 이제 아보가드로 수였죠. 그 아보가드로 수에서 사용됐던 스테아릭 액시드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COO가 있는 부분은 카르복실산으로 이제 여기 다 극성 분자들이기 때문에 친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꼬리 부분은 탄화수소 사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친수성이 아니라 친유성, 소수성 부분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친수성 부분에 이렇게 소듐이 붙어 있는 염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계면 활성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면이라는 게 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면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계면은 기체와 액체, 그러니까 액체와 고체, 고체와 기체가 서로 맞닿은 경계면을 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계면이라고 하고요. 이 그림에서 이제 계면을 살펴보면은, 이 물방울과 기체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이 하나의 계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액체와 고체가 맞닿아 있는 이 면도 하나의 계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체와 기체가 맞닿아 있는 이 부분도 계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상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계면 활성제가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물속에 있는지 또는 오일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물의 계면 활성제 분자가 일정 농도가 되면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물 쪽으로 노출이 되고 둥근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를 마이셀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물에 녹아있는 경우를 살펴보죠. 여기서 일정 농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농도가 너무 작으면은 이렇게 뭉쳐있을 수가 없겠죠.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뭉쳐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농도 이상에서 물은 극성을 띠고 있죠. 그러면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와 결합하거나 반응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또 마이셀의 극성 분자 부분과 결합을 하려는 성질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수소 결합 같은 거를 하려는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만나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서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이러한 이러한 계면 활성제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수성인 부분이 이렇게 물과 맞닿아 있고, 소수성인 부분이 물과 맞닿아 있지 않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마이셀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기름, 그러니까 오일의
오일이 기름이죠. 기름에 이제 이러한 계면 활성제들이 물에 녹게 되면은 반대 구조를 형성을 하겠죠. 이 소수성인 부분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고 기름과 섞이지 않는 친수성인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러한 반대의 모양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반드시 친수성 부분이 밖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용매에 녹이냐에 따라서 마이셀의 구조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계면 활성제의 특성은 이 묽은 용액 속에서 계면에 흡착하면 그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계면 활성제라고 하고요. 보통 하나의 분자 속에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쪽 친매성 물질은 모두 계면 활성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라고 하면은 어떠한 특정한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한쪽에는 이제 친수성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소수성인 부분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분자들을 다 계면 활성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비누 또는 세제 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대부분 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친수성인 부분이 외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마이셀 구조를 이루고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물에 떠다니다가 섬유 표면에 닿게 되는 거죠. 닿을 때 그냥 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제를 사용을 해서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빨래를 할 때 비벼주고 이렇게 닦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고 붙은 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세탁을 할 때는 빨래를 주물주물하고 비비고 하면서 이렇게 때를 띄어내는 겁니다. 근데 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수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 꼬리 부분에 이렇게 때에 붙은 후에 우리가 일을 해주게 되면은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툭 떨어져 나오는 거죠.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다가 깨끗한 물로 헹구게 되면은 물에 떠 있는 거니까 씻겨져 나가는 거죠. 씻겨져 나가고 남아있는 것들은 또 한번 헹구고 해서 이러한 때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비누 또는 세제 등을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씻고 빨래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러한 비누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기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비누가 생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비누화 반응은 유지를 알카리와 함께 끓이면 비누화가 일어나서 지방산의 금속염과 글리세롤이 생성된다 라고 많이 써 있는데 여러분 지금 유기화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을 봐도 어떠한 내용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솔직히 제가 화공생명학과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유기화학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비누가 생성이 된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우거나 이해하거나 이해하면 좋겠지만 굳이 이거를 이해되지 않는 거를 배우지도 않는 내용이고 한데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누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분자, 그러니까 이거는 팻 아니면 오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자고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해서 NaOH 분자를 반응을 시켜서 이제 비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반응은 상온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끓여서, 그러니까 온도를 가열을 해서 반응을 시킨 후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NaOH와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넣고 반응을 시키면은 처음에 NaOH가 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 OH가 여기 C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이게 달라붙고 이제 전자가 한 개가 남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을 해요. 이렇게 탄소로 갔다가 다시 산소로 가고 다시 산소에서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산소로 왔다가 다시 산소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C와 O 결합 사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태가 되는 거죠. 결합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가 되고 다시 여기 전자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H의 전자를 전달해주고 H가 떨어져서 일로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CH2OH인 형태를 가진 분자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세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이 두 군데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리세롤 분자 하나가 생성이 되고 세 개의 손몰레큘, 즉 계면 활성제가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붙어 있지 않은 각각의 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총 3개의 비누 분자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이제 비누 분자 3개가 생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분자 하나가 글리세롤 한 분자로 합성이 되면은 변환이 되는 거죠. 변환이 되고 그 트라이글리세라이드에 남아있던 RCO라고 해야 되나? RCO 이 분자가 OHO와 NA와 결합해서 RCOO-NA 형태의 이제 비누 분자 3개가 합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비누를 합성한 다음에 비누를 뭉쳐야 우리가 비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용액 속에 어떠한 그냥 굉장히 작은 입자 단위로 떠 있는 비누 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비누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시 침전시켜서 비누로 만들어야 우리가 정말 비누를 필요할 때 비누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침전시키는 방법은 이제 염석 효과를 사용을 해서 이 분자들을 침전시킨 다음에 그걸 뭉쳐서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석 효과는 전해질은 물속에 모두 해리되기 때문에 전해질의 이온보다 극성이 작은 비누 분자들은 서로 엉키게 된다. 그리고 이때 극성이 작은 비누 분자들은 서로 엉키게 되므로 글리세롤 분자와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NaOH와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분자를 이용을 해서 3개의 비누 분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비누 분자들이 이렇게 마이셀 구조를 이러한 마이셀 구조를 이루면서 물에 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마이셀 분자와 비슷한 양의 이온이 있는 것이 아니라 NaOH를 훨씬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이온 분자가 훨씬 많은 이 두 번째 상태와 같은 용액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NaCl을 또 넣어주게 되거든요. 실험 과정을 보면 알지만 소듐 클로라이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온 분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 이온 분자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합성한 비누 분자들이 뭉쳐서 떨어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염석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비누뿐만 아니라 뭐 두부를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 단백질 등을 이제 침전시킬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온이 많아지면 침전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극성이 작다고 되어 있죠. 극성이 작은 비누 분자와 이온들 중에서 이 이온이 극성이 훨씬 크죠. 그럼 이온이 극성이 훨씬 크다는 거는 물과 반응하기가 비누 분자보다 훨씬 쉽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비누와 이온이 그 숫자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이제 이온 분자가 비누 분자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면은 이 비누 분자와 같이 결합을 하려고 했던 물들도 이제는 이온들과 결합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온이 극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비누는 이제 비극성인 것과 같은, 그러니까 무극성은 아니고 비극성, 그러니까 이온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온보다 상대적으로 극성이 작기 때문에 비극성인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럼 이제 비극성끼리 모이겠죠, 이렇게 뭉쳐서. 그래서 이제 크게 뭉쳐지면은 물에 떠 있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뭉쳐지면은 이제 심전으로 떨어져 나오는 이러한 현상을 염석 효과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험 프로세스는 처음에 비누화 반응을 이용을 해서 코코넛 오일과 NaOH를 반응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글리세롤이랑 비누 분자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염석 효과를 이용을 해서 생성된 비누 분자를 침전시켜야 되니까 포와 NaCl을 첨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비누 분자가 아래 침전이 될 건데, 위에는 이 용액 상에는 우리가 NaOH도 사용을 했고, 뭐 NaCl도 사용을 했고, 글리세롤 분자도 여기 떠 있겠죠. 합성하고 남은.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비누 성분으로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고, 특히 NaOH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염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비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여과를 해서 우선 용액을 다 걸러낸 후에 여전히 이 비누 분자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러한 불순물들을 한번 세척해주는 작업을 하고 이 비누 틀에 넣어서 비누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실험 방법을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실험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입니다. 필요한 게 얼음물, NaCl, NaOH, 코코넛 오일, 비누용 색소. 색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pH 여과지, pH 시험지, 여과지, 비누 깔때기, 스파츌라, 문금 실린더, 비커, 피펫, 가열 교반기 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코코넛 오일을 10g 피펫으로 10g을 덜어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파츌라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없고요. 피펫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덜어 주시면 돼요. 이 피펫을 사용해서 오일을 옮길 때 그 오일이 저울 접시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일이라서 잘 닦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증류수 90g을 잽니다. 증류수 90g을 저울을 이용을 해서 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험에 사용할 NaOH 10g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질량을 재서 실험을 해요. 사실 다른 실험 같은 경우 NaOH 같은 경우에는 몰수를 계산을 해서 사용량을 정했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그냥 질량 %로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설명드렸 그 반응식에서는
글리세라이드와 NaOH가 1대3으로 반응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NaOH를 과량으로 넣어서 반응을 진행을 시켜요. 왜냐하면은 NaOH보다 비누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량의 NaOH를 넣고 실험을 해서 몰수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질량으로 사용을 해서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랑 오일은 잘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좀 섞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메탄올을 20ml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NaOH 수용액 20ml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염석 효과에 사용할 NaCl 8g을 담아서 저울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NaCl 같은 경우도 과량으로 넣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몰 단위로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8g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주변, 그러니까 충분히 염석 효과를 낼 수 있는 농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류소와 HCl을 잘 혼합해 주시면 되겠죠. 그 후에 코코넛 오일을 이제 교반기 위에 올리고 교반기를 이제 작동을 시키면 되겠죠. 스터링 바도 회전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에탄올을 넣어서 이제 NaOH랑 모든 용액이 잘 섞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메탄올을 넣고 교반을 하면은 용액이 좀 이제 뿌얘지는 게 보이는데요. 이때 NaOH를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천천히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용액을 다 넣으면은 용액이 이제 더 뿌얘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해서 반응을 진행을 시킵니다. 반응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 반응을 시키면 돼요. 대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용액이 하얘지고 점성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크림, 로션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개인 판단에 의해서 반응을 종료시키면 돼요. 여러분 실제로 실험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게 딱 반응이 완결됐다, 완결되지 않았다를 명확하게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고 뭐 다음 넘어간다, 아니면은 정확히 뭐 20분 반응시키고 넘어간다,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시면 되고요. 색소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색소를 첨가한 다음에 이제 색소가 우리가 합성한 비누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저어주면서 염석 효과를 주기 위한 NaCl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비누 분자가 침전이 되면서 염색도 같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비누 분자가 잘 침전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 섞어서 모두 침전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게 이제 뭉쳐있기 때문에 잘게 부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거 여기서 실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과 장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여과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그러니까 최대한 작은 알갱이 형태로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러면 이제 감압 여과 장치를 사용을 해서 여과를 해줄 거고요.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위에 여과지를 올려놔야 우리가 합성한 침전물들이 여과지 위에 남아 있겠죠. 액체는 아래로 다 빠져나가고. 아스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한 이제 비누 분자를 여과 장치를 이용을 해서 여과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증류수를 이용을 해서 헹궈주는 작업도 해줘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불순물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비누에 필요 없는 불순물들을 다 헹궈내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pH를 확인을 해서 정말 불순물들이 다 헹궈졌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이제 한 pH 8.5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비누를 틀에 넣어서 비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했다면은 아마 이번 주에 실험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비누를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든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갱이로 크게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틀에 넣어서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누처럼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비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합성한 비누를 다시 녹여서 액체 상태로 틀에 넣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비누처럼 표면이 매끄러운 상태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실험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못한 거칠거칠한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이게 비누가 아닌 건 아니에요. 만약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시판되는 비누처럼 만들려면 이거를 녹여서 액체로 만든 후에 틀에 넣으면은 그러한 비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실험은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실험 기구 및 시약을 다시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이 코코넛 오일 그리고 뭐 10% NaOH 수용액 그리고 4HCl.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학식으로는 그 당량비와 뭐 몰수비가 있지만 코코넛 오일은 이제 화학 반응 종결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계 반응 물질 한계 반응 물질이기 때문에 만들고 나머지는 과량으로 넣어줘서 최대한 비누가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대부분 유기화학 실험들이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물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태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실험 방법은 저울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물질들을 다 측정을 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죠. 교반기 위에서 이제 오일과 에탄올, NaOH를 넣고 교반을 합니다. 교반을 할 때 온도를 높여줘서 반응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이 반응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한 85도씨에서 85도씨 정도로 가열을 하면서 반응을 진행을 시킵니다. 이게 100도 이상으로 넘어가서 물이 끓게 되면은 이제 용액이 계속 증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용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막 점도도 너무 높아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다시 증류수를 넣어서 반응하기 좋은 조건으로 좀 안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NaOH를 첨가를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옅은 색깔만 옅어지는 그러니까 하얀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용액이었다가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도가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반응이
다 완결되면은 이제 뭐 색소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요 반응이 완결된 거를 꺼내서 NaCl과 색소를 넣고 아이스베스 위에서 저어주게 되면은 이제 비누들이 염석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뭉쳐갖고 침전이 되는 거죠. 침전이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침전이 돼서 떨어지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그 반응에 사용한 물질들이 NaCl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소금이니까. 근데 NaOH가 있죠. NaOH 강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글리세롤도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사용하고 싶은 거는 글리세롤이 아니고 합성된 비누 분자이니까 비누 분자만 남겨놓고 이러한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감압 여과 장치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할 건데 여기 거름 종이를 놔야 우리가 합성한 물질을 이제 부었을 때 비누 분자가 위에 남겠죠. 그래서 비누 분자를 남기고 나머지 액체를 이렇게 다 걸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감압 여과 장치는 여기에 기계를 연결을 해서 이제 여기를 이 아래쪽을 저압, 그러니까 낮은 압력 상태로 만들어 주면은 위쪽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빨리 내려가려는 성질이 생기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여과를 할 수 있게, 더 빠르게 여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합성한 비누 분자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건데 사실 비누 분자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원치 않는 물질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이제 증류수로 한 두세 번 헹구어서 이런 물질들이 남아 있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pH가 8.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헹궈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8.5 이하로 됐으면은 비누 틀에 넣어서 비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뜨거운 알칼리 용액은 한 방울로도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칼리 용액도 위험한데 뜨거운 알칼리 용액은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안경을 끼고 옷이나 피부에 묻지 않도록 실험복도 입고 실험을 하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장난치지 말아야겠죠. 비누에 NaOH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은 pH가 8.5 이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비누는 비누로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NaOH가 염기고 염기가 그 지방산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손이나 뭐 다른 곳을 씻는 비누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피부가 다 녹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pH를 확인을 하고 pH 8.5 이하가 된 것을 사용을 해서 비누를 만드셔야 합니다. 핫플레이트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했듯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점도가 낮은 액체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끓게 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튀긴 튀는데 뭐 그냥 조금 튀고 말 건데 점도가 점점 높아지면은 이제 얘가 이게 벅벅 튀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험이 다 이제 핫플레이트를 다 사용한 후에 얘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식지가 않습니다. 뭐 30분씩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고 여기 이제 손을 짚거나 하는 경우는 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실험하면서는 그러한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결과 처리는 이번 실험은 없고요. 왜냐하면 합성을 하고 이걸 확인하는 게 결과 처리인데 합성을 한 게 없으니까 결과 처리를 할 수가 없죠. 대신 결과 보고서 시점을 할 때 앱스트랙트와 뭐 토의, 참고 문헌을 좀 더 제가 자세히 보겠죠. 이거를 고려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 오시면 됩니다. 토의 내용은 비누와 합성 세제의 특성을 비교해 봐라. 처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뭐 COONA와 같은
형태의 비누를 만들었다가 이게 단점이 있어서 다른 형태의 합성세제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조사해 오시면 되고, 그리고 비누화 반응에서 사용되는 에스터 가수분해는 산촉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염기촉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반응 경로가 조금 달라요. 그거를 조사해 오시면 돼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그걸 찾아서 적어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에스터의 가수 반응입니다. 비누를 만들 때 산촉매, 염기촉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에스터 가수분해에 대한 산염기촉매의 다른 점, 다른 메커니즘을 조사해 오시면 되고요. 계면활성제의 종류를 나열을 하고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계면활성제가 뭐 양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 종류가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적어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염석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염석 효과가 이용되는 예를 2가지 이상 조사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실험이 토의가 많은 이유는 결과 처리가 없어서 토의가 많은 거예요. 결과 처리가 없죠. 결과 처리가 아예 할 게 없기 때문에 토의만 적어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 처리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토의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드 파일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항상 올려드렸듯이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결과 처리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실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나요? 비누화 반응은 사실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